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2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21페이지에 보면 대상 품목이라고 있어요. 대상 품목. 복숭아 자두부터 해서 총 몇 개 품목이에요? 18개 품목이 있습니다. 18개 품목. 자, 그럼 거기 주요 특징 한번 살펴볼까요? 과수작물의 종합위험 방식 상품은 A.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 포, 복, 자, 만, 밤, 호, 유, 옷, 참, 매, 대, 살. 여기에서 세 개를 빼야 돼요. 그죠? 뭐 빼면 됩니까? 포, 대, 참. 복자만, 밤, 호, 유, 오매, 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자만, 밤, 호, 유, 오매, 살. 이렇게 9개가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고, 그 다음에 B. 종합위험 비가림 과수 손해 보장 방식에는 포도, 대추, 참다래. 이때 과실은 무슨 방식이다? 수확 감소입니다. 비가림 과수는. 그 다음에 C. 수확 전 종합위험 과실 손해 보장 방식. 품목이 몇 개 있어요? 복분자하고 무화과는 수확 전 종합위험이고, 그죠? 그 다음에는 종합위험 과실 손해 보장 방식 하면은 오, 감, 두, 불. 이렇게 4개. 됐나요? 자,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은 보장하는 제의로 인한 수확량의 감소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시 보상하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수확량 조사가 필수적이에요. 수확량 조사를 통해서 수확이 줄어든 양을 찾는 겁니다. 그 양을, 수확이 줄어든 양을 평년 수확량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줄었나 해서 그 피해율을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합위험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은 해당 품목의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이 수확량 감소는 포도, 대추, 참다래의 과실에 대한 설명이고,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비가림 시설 피해를 보장한다. 자, 이때 비가림 시설은 보장하는 재해가 종합위험이 아닙니다. 자연재해 조수해이고, 화재는 뭐다? 특약이며, 화재 특약에 가입을 했을 때 자기 부담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확 전 종합위험 과실 손해보장 방식은 수확 전까지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담보하고, 수확 이후에는 태풍, 강풍, 우박의 특정한 재해 피해만 보상한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둘째 시간에는 우리가 일목에 대해서 배웠어요. 일목.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손입니다. 이손. 그럼 이손 하게 되면 첫 번째 손이 뭐냐니까 보장하는 재해. 옛날에는 얘를 보상하는 손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보장하는 재해라고 부릅니다. 그럼 보장하는 재해가 뭐가 있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뭐가 있는가? 이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이제 보장하는 재해. 보장하는 재해. 자, 보장하는 재해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종합위험 방식이 있었죠. 종합위험. 자, 종합위험이면 세 가지를 보장합니다. 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근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뭐가 들어가느냐니까 병충해가 이제 들어가요. 병충해. 과수 품목 중 복받은 놈이 두 놈이 있어요. 복숭아하고 복분자. 복숭아는 왜 복받았냐니까 유일하게 병충해를 보장하니까 복받았고, 복분자는 왜 복받았냐니까 경작불능을 보장해요. 경작불능. 그래서 복받은 놈이 두 놈이 있는데 병충해를 보장해 줘서 복받은 놈이 누구다?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그러면 복숭아는 병충해 입은 과실을 어떻게 보장을 해주느냐니까 얘는 100% 보장을 안 해요.
복숭아는 병충해 입은 과실의 무게에다가 병충해 입은 과실의 무게에다가 몇 프로를 적용하느냐니까 50%만 인정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와 같은 피해 구성률 조사에 대해서 배워요. 그럼 일반적으로 과수 품목은 피해 인정 개수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 정상, 50%, 80%, 100%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병충해 입은 과실은 피해 인정 개수가 몇 프로라고? 50%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나중에 이제 2과목 할 때 손해평가 방법을 할 때 이제 피해 구성률을 배울 때 세부적으로 배울 거고 2-1에서는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자, 병충해 입은 과실의 무게 몇 프로를 인정한다? 50%를 인정한다. 그게 착과 피해를 입었든 낙과 피해를 입었든 50%만 인정을 해요. 간단하게 이제 조금만 추가해서 확장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병충해 입은 게 이제 착과 피해 입은 것도 있을 거고 병충해 입어서 떨어진 과실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병충해 입은 착과 피해 입은 놈은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 하니까 일단은 착과량 조사를 해요. 착과량 조사를 합니다. 착과수에다가 무게를 곱하면 착과량이에요. 이게 이제 사고 당시의 착과량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느냐 하니까 병충해 피해 구성률을 곱하는 거예요. 병충해 피해 구성률을.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착과량 조사를 할 때 피해 구성률 조사를 할 때 표본 조사를 해요. 표본 과실이 100개야. 예를 들어서 표본 과실이 표본으로 추출한 과실이 달려있는 과실 중에서 표본주를 선정을 해서 그 표본주에 달려있는 과실을 수확을 해요. 수확을 해서 봤더니 그 총 100개를 추출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오케이? 원래는 이게 농지당 한도가 복숭아 같은 경우는 40개를 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100개로 합니다. 100개를 수확을 해요. 수확을 해서 봤더니 정상 과실하고 그다음에 50% 피해 과실, 80% 피해 과실, 100% 피해 과실, 병충해 입은 과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복숭아는. 다른 거는 여기까지만 보는데 복숭아는 여기까지 봐요. 오케이? 자, 100개 중에 정상이 20개, 50%가 20개, 80%가 20개, 100%가 20개, 병충해가 20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뭘 하느냐니까 병충해 피해 구성률을 산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병충해가 아니면 얘들은 전부 다 뭐로 보느냐 하니까 정상이든 50% 피해를 입었든 80% 착과 피해를 입었든 100% 착과 피해를 입었든 얘들은 그냥 전부 다 뭐로 본다고? 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피해 구성률을 산출을 할 때 분자값에 뭐가 들어가냐면 병충해 입은 과실, 표본 과실 중에서 병충해 입은 과실이 분자값에 들어가요. 그럼 이때 표본 과실이 총 몇 개였어요? 100개였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몇 프로를 인정한다고? 병충해 입은 거 20개 중에서 몇 개를 인정한다고? 피해 인정 개수가 몇 프로라고? 50%라고. 그래서 병충해 피해 구성률은 몇 프로가 된다? 10%가 되는 거예요. 착과된 과실이 1000kg 있었다. 그러면 100kg만 병충해 감수량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상세하게 배워요. 대충 요렇게 한다라는 것만 알아둡니다.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니까 뭐만 알아두면 되느냐니까 이거예요. 복숭아는 병충해 입은 과실의 무게에다가 피해 인정 개수 몇 프로를 곱한다? 50%.
그럼 우리가 농작물 중에서 병충해를 보장해주는 품목들이 누가 있느냐니까 과수 품목에서는 유일하게 누구? 복숭아가 있고 그다음 과수가 끝나면 논으로 가요. 논에서는 유일하게 벼만 있습니다. 벼는 특약으로 보장을 해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주계약인데 벼에 한해서만 병충해가 특약입니다. 7개에 대한 병충해를 보장을 해요. 얘는 어떤 것만 보장한다? 얘는 세균 구멍병. 세균 구멍병에 한해서만 보장을 해요. 다른 거는 보장을 안 해요. 벼 같은 경우에는 7개, 흰, 줄, 독, 개, 벼, 먹, 새. 나중에 계속 암기할 거예요. 그리고 최대로 인정해 주는 게 예를 들어서 피해율이 80%가 나왔어요. 벼가 80%가 나왔어요. 인정해 주는 건 70%밖에 안 해줘요. 병충해 단독 사고일 경우. 근데 피해율이 60%가 나왔어요. 병충해 단독 사고인데. 그럼 60% 인정을 해요. 그래서 벼의 경우에는 최대 인정 피해율이 70%입니다. 최대 인정 피해율이 70%. 그다음 이제 논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밭으로 갑니다. 밭으로 가면 수확 감소 중에서는 감자가 유일해요. 감자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를 등급별로 달라요. 1등급에 해당되는 놈은 90%, 2등급에 해당되는 놈은 70%, 3등급에 해당되는 놈은 50%.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생산비 보장에 고추가 있어요. 고추도 1등급, 2등급, 3등급인데 감자하고 비교를 하면 20% 차이가 납니다. 아까 감자가 90% 스타트였죠? 그죠? 고추는 70% 스타트예요. 70%, 50%, 30%예요. 암기하기는 좋아요. 20% 간격이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병충해를 보장해 주는 거, 농작물 중에서 병충해를 보장해 주는 품목은 4가지가 있다. 그 중에 유일하게 특약으로 보장해 주는 놈은 누구다? 벼밖에 없고 나머지는 주계약이다. 오케이? 그럼 품목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과수 품목 중에서는 복받은 놈 복숭아, 논작물의 벼, 밭작물의 수확 감소의 감자, 생산비 보장의 고추. 이렇게만 일단은 기억을 하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연재해 배웠어요. 과수사종을 할 때 자연재해라고 하면 태우가 냉, 동, 설, 한해 뭐 먹고 조, 기 먹고 호, 강 하더니 얼굴에 살이 폭 쪘다. 이게 자연재해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태가 뭐예요? 태풍, 우박, 냉해, 이 동 이게 뭐라고 하니까 동상해입니다. 뭐라고요? 동상해. 동상해의 정의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해 과실이 농작물이 얼어서 생긴 손해다. 오케이? 근데 이제 이 동상해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어떤 품목 감귤에 한해서는 동상해의 정의를 나누어서 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교재 다음 페이지로 넘겨봅니다. 122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연재해 종류가 쭉 나열돼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래 놓고 감귤 해놓고 망감유라고 돼 있죠. 여기는 망감유인데 뒤에 가면 온주밀감도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동상해는 굳이 망감유, 온주밀감 구분을 하지 않고 동상해를 보장을 하는데 이 감귤의 경우에 망감유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온주밀감이 있더라. 그죠? 자, 망감유든 온주밀감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온도의 구분은. 자, 망감유 같은 경우는 동상해 특약에 뭐가 있었어요? 부보장 특약이 있었고 온주밀감은 동상해 보장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망감유 같은 경우는 주계약으로 동상해를 보장해요. 근데 온주밀감은 특약으로
동상해를 보장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망감류 같은 경우에는 감귤 같은 경우에는 이 동상해에 대한 온도 조건이 조금 전에 12월 20일 이전하고 그다음에 12월 21일 이후하고 조건이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12월 20일 이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해 농작물이 얼어서 생긴 손해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12월 21일 이후는 그게 망감류든 그 다음에 특약으로 가입한 온주밀감이든 상관없이 뭐하고 뭐로 구분을 한다고요? 제주 지역과 제주 이외 지역의 온도의 차이가 있더라. 자, 제주 지역은 영하 3도씨 이하로 6시간 이상 지속. 그죠? 제주 이외 지역은 0도씨 이하로 48시간 이상 지속. 자, 이 해당 기온은 과수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3개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해당 기온이 제주 지역은 마이너스 3도씨 이하 6시간 이상 지속. 그다음 제주 이외 지역은 0도씨 이하로 48시간 이상 지속. 그 교재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122페이지 상단에 감귤 동상해 피해의 경우 아래의 정의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계약 24시부터 12월 20일 이전까지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이고 12월 21일 이후에는 서리 또는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기온이 해당 조건으로 지속됨에 따라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손해다. 찾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이게 어디 갔지? 온주밀감. 못 찾겠다. 이거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니까 이제 다시 교재 122페이지로 되돌아와서 두 번째가 이제 조수해. 이거는 새나 짐승으로 인한 피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화재. 화재가 다 주계약인데, 화재가 특약인 게 누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화재는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게 비가림 과수가 아니고 비가림 시설입니다. 비가림 시설. 얘는 특약에 가입을 하면 특징이 뭐다? 특약으로 가입을 했으므로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시설이 하나 더 있어요. 원예시설. 원예시설. 근데 비가림시설, 비가림과수하고 원예시설하고 차이점이 뭐냐니까 원예시설과 원예시설 작물은 둘 다 화재가 특약이에요. 작물도 특약, 시설도 특약. 근데 비가림과수는 작물은 종합. 오케이? 종합위험이고 시설만 화재가 특약입니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화재로 인한 피해 설명드렸고 병충해, 세균 구멍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복숭아 품목에만 해당한다. 이때 인정 개수가 몇 프로라고 했어요? 50%. 자, 세균 구멍병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주로 잎에 발생하며 가지와 과일에도 발생한다. 봄철 잎에 형성되는 병반은 수침상의 이 수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라고 할까? 이파리에 물기가 머금은 것 같은 흔적이에요. 잎에
물기가 먹은 듯한 그 흔적을 수침이라고 합니다. 물에 젖은 듯한 모양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의 적자색 내지 갈색이며 이후 죽은 조직이 떨어져 나와 구멍이 생기고 가지에서는 병징이 적자색 내지 암갈색으로 변하고 심하면 가지가 고사된다. 어린 과실의 초기 병징은 황색을 띠고 차차 흑색으로 변하며 병반 주위가 녹황색을 띠게 된다. 뭐 이거 시험에 나오기는 그렇겠죠. 그냥 요런 내용이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123페이지. 123페이지. 자, 이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예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장 방식별로 구분해야 됩니다. 보장 방식별로 구분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종합위험 수확감소가 있었어요. 종합위험 수확감소. 그럼 얘는 보험기간 전 기간 뭐예요? 보험기간 전 기간 뭐예요? 종합위험이죠. 그럼 여기서 보상하지 않는 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과수사종에서 적과 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전, 원, 식, 삼보, 재계하게 요거 해왔잖아요. 그죠? 거기서 한 글자가 틀려요. 왜 그러냐니까, 이제 적과 전에는 우리가 배운 게 전, 원, 식, 삼보, 재, 계, 하, 계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 식이 뭐라 그랬어요? 식물방역법 제36조에 의거 금지 병해충인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과수원이 폐원되거나 매몰됨으로 인해서 생긴 손해. 맞나요? 관계기관의 매몰 명령으로 인해서 묻어라 해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데, 이때 이 금지 병해충의 이름이 뭐였어요? 과수 화상병 이거하고 그 다음에 3보는 뭐로 암기를 했어요? 안동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는 보장하지 않는 거, 두 번째는 보장하는 거, 세 번째는 보장하지 않는 거,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맞나요?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댐이나 제방이 무너져서 생긴 손해. 이거는 보장하는 자연재해로 동록 등과 같은 간접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동이 나와요. 동록. 그럼 이 두 가지가 틀려요.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니까, 과수화상병과 동록은 우리가 작물을 구분할 때 과를 구분하면 얘들은 전부 다 장믹과에 해당돼요. 가시는 없지만 이 꽃 받침을 가지고 구분을 하다 보니까 얘가 장믹과에 해당이 되는데, 과수화상병과 동록은 장믹과 작물 중에 사과와 배에만 발생합니다. 근데 이 종합과수에는 사과, 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요소는 여기에서 제외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빠져요. 식이 빠지고 동록이 빠져요. 그래서 동록이 빠지는 대신에 이 삼보가 아까는 안 되고 안 되고였는데 이제부터는 전부 다 안 돼요.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생긴 생리적 장애, 생리장애. 그 다음 요거는 똑같아요.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댐이나 제방이 무너져서 생긴 손해. 그래서 안생댐이에요. 여기는 생리장애. 이제부터는 뭐다? 안생댐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전부 다 세 가지가 뭐라고? 보장하지 않는 재해입니다. 그거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에는 전, 원, 삼보, 재, 개, 하, 개. 전원, 삼보, 재계하기.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에서는. 그럼 전이 뭐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전쟁 찾아보세요. 전쟁이 어디에 있어요? 10번. 그죠? 그 다음에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충해로 인해서 생긴 손해. 몇 번이에요? 4번. 그 다음에 세 번째, 삼보가 전부 다 이건 안생댐이라 그랬죠.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생긴 손해. 찾으셨나요? 그 다음에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생리장애. 그 다음에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댐이나 제방이 무너져서 생긴 손해. 삼보 다 찾았죠? 그 다음에 재가 뭐 제초관리, 비료 시비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 그 다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 그 다음에 하우스 또는 부대시설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시점, 기상특보 관련 재해. 보상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이 적과 전이었잖아요. 적과 전이었잖아요. 맞나요? 적과 종료 이후에는 우리가 뭘 배웠냐니까 하계가 없어진다고 했죠. 하계가 없어지고 최대 입병이 붙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보험기간 전 기간 종합비용이니까 여기서 플러스 되는 게 뭐가 있느냐니까 수예요. 뭐라고요? 수. 그러면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은 최대 순간 풍속 14m/s 미만의 바람이더라도 보상을 하네요. 종합위험이니까. 이게 만약에 특정 위험이었다면 14m/s 미만의 바람은 보상한다,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하지 않는다.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이게 수가 뭐냐니까 수학기 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수학을 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 그리고 수 하나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암기 코드가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에서는 적과전과 비교를 했을 때 식이 빠진다. 동록이 빠진다. 그 다음에 얘는 전 기간 종합위험이니까 마지막에 뭐만 하나 추가된다? 수학기 때 계약자의 고의 중과실로 수학을 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 이게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123페이지의 나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순서상으로 이제 비가림을 봐야 돼요. 124페이지. 그러면 비가림은 자, 두 번째가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방식. 선생님이 아까 포대참은 수학 감소라고 했으니까 보험기간 동일하겠죠. 보험기간 전 기간 뭐예요? 종합위험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겠네요. 똑같습니다. 얘는 전, 원, 삼보, 재, 개, 하, 개 플러스 수.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얘는 비가림 과수는 과실만 보장하는 게 아니고 뭐도 보장을 하더라? 비가림 시설도 보장하니까 시설과 관련된 게 4개가 추가가 돼요. 4개가.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난 및 분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추가되는 게 도난 및 분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침식작용이나 지하수 등의
손해로 발생한 것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체크해 보세요. 침식장애, 침식작용, 지하수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처리가 나와요. 수처리. 수리 또는 철거. 수리 또는 철거. 이 수리 또는 철거가 어떤 거냐니까 관계 기관에 의해 폐쇄 명령에 의해서 철거 명령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보기가 나와요. 수보기. 수리 또는 복구 중에 이제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해서 수리 또는 복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복구를 지연해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125페이지에 보시면 수처리가 어디 있냐면 13번.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않고 농업용 시설물의 시설, 수리, 철거 등 관계 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수리, 철거 등 관계 법령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보기가 누구냐니까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을 뭐 할 때 수리 또는 복구를 뭐 함으로 인해서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일주일 만에 수리할 수 있는데 막 한 달, 두 달 계속 놔두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비가림 시설 때문으로 인해서 추가가 되는 게 있더라고. 도난 및 분실, 침식, 지하수, 그 다음에는 수처리와 수보기. 수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수보기는 피보험자가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되는 손해. 이게 이제 비가림 과수에서 추가되는 거예요. 설마 이런 거 나올까요? 혹시나 하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이게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그동안 출제 빈도를 살펴보니까 전부 과수사종 위주로 나왔어요. 자두도 나왔긴 나왔지만. 이따가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니까 과실손해보장입니다. 과실손해보장. 근데 과실손해보장은 보험기간 전 기간 종합위험인 놈이 있고 수학 전 종합위험 놈으로 나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종합위험. 종합위험에 해당되는 품목이 누구예요? 오감 더블이죠. 그러면 얘는 종합위험이니까 전, 원, 삼보, 재, 개, 하, 개 플러스 수. 똑같네요. 그죠? 근데 이제 수학 전 종합위험은 수학 전 종합위험이에요. 그럼 수학 전 종합위험은 수학 전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하고 수학 개시 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또 틀리다는 거지. 그래서 교재를 잠깐 살펴보면 126페이지 보겠습니다. 126페이지. 126페이지에 보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찾으셨어요? 거기에 이제 수학 개시 이전과 수학 개시 이후로 나뉘어졌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봅니다. 얘는 종합위험인데 수학 전에만 종합위험이래. 그럼 수학기하고 관련된 거는 수밖에 없잖아요. 얘가 수학기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수학을 하지 않았은 손해인데 얘는 수학 전이니까 수는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전, 원, 삼, 보, 재, 개, 하, 개까지만 들어가요. 됐나요? 근데 이제 얘는 수학 개시 후예요. 수학 개시 후. 얘는 전이고. 수학 개시 후는 수학 개시 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적과전 종합위험 생각을 해보면 적과전 종합위험의 적과 이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는
적과 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두 놈이 빠진다라고 했잖아요. 하우스 또는 부대시설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는 수학기 때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지요. 하계가 빠졌잖아. 마지막 계가 뭐예요? 계약 체결 시점. 이거는 이미 수학기니까 계약 체결하고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는 빠져요. 그러면 전, 원, 삼보, 제, 계까지가 일치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개시 후에만 특징이 적과전은 최대 수저저 입병인데 이파리하고 병충해로 인해서 낙엽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손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 중에서 최대 수저 적까지만 이파리에 대한 손해는 단감 떫은감에 해당이 되니까. 그죠? 최대 수저 적까지만. 그럼 이 최대가 뭐예요? 특정위험이니까 이 기간에는 강풍, 태풍, 우박으로 인해서 생긴 손해만 보상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최대 순간풍속 14m/s 미만의 바람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죠. 수학기 때 계약자, 피보험자, 법정 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수학을 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 자, 저장성 약화, 경도 약화.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거 보상하지 않고 이미 저장되어 있는 과실에 대한 거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장 방식별로 정리가 됐겠죠.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전원, 삼보, 재개, 하개. 여기서 비가림 과수는 이 하우스라는 표현 대신에 보험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생긴 손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보험 목적물이 뭐예요? 비가림 시설이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 하우스 또는 부대 시설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보험 목적물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기본 원칙으로 기본 공통 특징이 뭐예요? 전원, 삼보, 재개하게. 수학기에 들어가는 놈들은 전부 다 뭐가 붙는다? 수가 붙는다. 그죠? 비가림 과수만 독특한 게 하나 있다. 도난 및 분실. 그 다음에 침식작용 지하수. 그 다음에는 수처리하고 수복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수리하거나 철거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수리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연함으로 인해서 가중된 손해 보상하는 이 비가림 과수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전 종합위험은 전기간 종합위험 방식에서는 수학 전이니까 수가 빠진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수학 개시, 전후 구분을 할 때 얘가 수학 전이고 얘가 뭐다? 수학 개시 후에 해당해. 수학 개시 이후에 이파리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으니까 입병은 빠진다는 거. 그죠?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초반이니까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속 정리할 거예요. 계속. 패턴화 할 것.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가 뭐냐니까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 시험에 무지무지하게 잘 나오는 거. 자, 1, 목 했어요. 2, 손 했습니다. 그럼 이제 4, 보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보가 기, 가, 요, 금이니까 보험 기간,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이 부분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그 중에서 보험 기간입니다. 보험 기간. 무지무지하게 시험에 잘 나와요. 특히 종합과수에서 보험 기간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어요. 자, 요리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기출문제. 자, 오늘 배포된 자료 번호 4번 자료입니다. 4번 자료. 종합과수 11년간 기출문제. 3회 때 출제된 문제입니다. 1페이지에 농작물 재보험 자두 품목의 아래 손해 중 보상하는 손해는 O,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X로 표기하시오. 자, 자두는 어디에 들어가요?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이죠. 그죠? 자, 종합 과수에 비가림 과수도 있고 수학 감소도 있고 과실 손해 보장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자두는 어디에 들어간다?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이니까 종합 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이니까 보험 기간 전 기간 종합 위험이에요. 그래서 보장하는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전원, 삼보, 재계약의 수 이게 보상하지 않는 손해예요. 그러면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보상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 보상하지 않지요. 자, 기온이 0도씨 이상에서 발생한 이상저온에 의한 손해 보상하지요. 이게 뭐 냉해로도 볼 수 있고 기타 자연재해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이거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재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되죠. 최대 순간풍속 14m/s 미만의 바람 이거는 보상하지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종합위험에 포함되므로 바람의 세기는 상관이 없다. 14m/s 미만의 바람으로 인해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품목은 강태우가 있죠. 강태우의 수학기. 그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에 보니까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 방법에 따른 특정 위험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자, 우리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배웠었는데 얘는 뭐냐니까 전 보병이 피를 토한다고 통보하게 제보하게 개 메아리 친다라고 했죠. 전이 뭐예요? 전쟁. 그 다음에 보장하지 않는 거죠.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이나 댐 등의 붕괴되어서 발생한 손해, 병충해, 피해를 입었으나 회생이 가능한 손해, 토양관리, 재배기술의 오정형으로 인해 생긴 나무손해, 제초관리, 시비관리 등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하우스 및 부대시설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그 다음에 개니까 하나는 계약자, 또 하나는 계약 체결 시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3회 때 이걸 다 쓰시오 해가지고 15점 나왔어요. 3회 때. 비슷하게 쓰면 되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기간을 살펴볼 건데 보험 기간 페이지를 몇 페이지를 보시냐니까 128페이지를 봅니다. 128페이지에 보니까 보험 기간에서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위험 비가림 과수 손해 보장 방식 1번과 2번은 전부 과실이니까 수학 감소로 하나로 묶어요. 보험 기간을.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면 수학 전 종합위험 과실 손해 보장 해가지고 복분자 무화가 있죠. 그 다음에 종합위험 과실 손해 보장 방식에서 오, 감, 두, 불 있죠. 자, 그 다음 뒤로는 여기까지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128페이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딱 보니까 환장하죠.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포기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방법을 찾아야 돼. 그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보험기간입니다. 보험기간. 자, 보험기간이라고 하면 일단은 과실과 나무로 구분을 해야 돼요. 과실과 나무. 그 과실 중에서 첫 번째가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하고 비가림 과수하고 하나로 묶은 거. 그러면 이 보험기간은 기간이니까 시작하는 시기, 가입하는 시기,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판매하는 시기
시기, 시작하는 시기에서부터 해서 언제 기간이니까 보험이 종료되는 시기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시기와 종기로 구분을 한다. 그럼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는 전부 다 뭐로 돼 있냐면 계약 체결일 24시라고 돼 있어요. 계약 체결일 24시. 교재 볼까요? 128페이지를 살펴보면 거기 보험 기간에 보면 보장 기시라고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거기 보니까 계약 체결일 24시, 뭐 발하기, 계약 체결일 24시, 그 다음에 뭐 계약 체결일 24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29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 자, 지금은 나무는 빼고 과실만에 해당됩니다. 계약 체결 24시 외에는 꽃눈 분하기라는 게 있고요. 꽃눈 분하기. 얘가 누구냐니까 참다래예요. 참다래. 참다래는 꽃눈 분하기. 꽃눈 분하기. 그 다음에는 신초바라기라고 있어요. 신초바라기. 요거는 대추입니다. 대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라기라고 있어요. 얘는 밤하고 호두예요. 밤하고 호두. 그러니까 암기 코드는 꽃신발이에요. 꽃신발. 암기 코드가 뭐라고? 꽃신발. 꽃신발. 꽃눈 분하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꽃눈이 형성되는 시기, 꽃눈 형성기라고 부르는데 이 작물이 생장을 하는 데는 생육생장과 그 다음에 영양생장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순서로 보면 뭐가 먼저? 영양생장을 먼저 해요. 영양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 줄기, 이파리를 비대하는 생장이에요. 그럼 얘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과실들은 후대를 생각하게 돼요. 나무가 올해만 폈다가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계속 종자를 번식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생육이 아니고 생식생장을 합니다. 생식생장을. 그 생식생장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스타트가 뭐냐면 꽃눈 분하기예요. 통상 꽃눈 분하기는 과실이 비대가 종료되는 시점에 꽃눈 분화가 같이 일어나요. 올해 열리는 과실하고 다음에 열리는 과실이 같이 자란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실이 달려있는 그 가지에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가지 안에 뭐가 있다고? 꽃눈이 있다고. 꽃눈이. 그래서 이 꽃눈이 이듬해에 뭐로 나온다고? 열매가 될 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초바라기. 대추는 묵은 가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새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신초에서 싹이 나오는 시기. 그 다음에 바라기. 싹이 나오는 시기. 얘는 신초가 아니니까 묵은 가지에서 나온다는 소리겠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암기 코드가 꽃신발입니다. 꽃눈 분하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신초바라기. 그 다음에 그냥 바라기.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쌍기역 밑에 꽃에 치읓이 붙어 있네. 꽃에 치읓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방법을 찾으면 된다니까. 꽃 할 때 치읓 붙어 있잖아. 그럼 누구예요? 참다래. 참다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대추. 여기도 치읓 있는데 대신. 그 다음에 발은 비슷하네. 이렇게 일단은 암기를 하세요. 꽃신발 품목 기억하세요. 자, 꽃눈 분하기는 뭐가 있다? 참다래. 대신, 대추, 신초바라기.
밤. 밤하고 같은 놈 호두.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럼 교재 볼게요. 128페이지. 128페이지. 거기 보장 개시에 보면 밤하고 호두가 발하기, 다만 발하기가 지난 경우에는 뭐라고요? 계약 체결일 24시. 두 개 중에서 늦은 때예요. 발하기하고 계약 24시하고 늦은 때.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참달의 품목의 보장 개시에 보면 꽃눈 분화기, 다만 꽃눈 분화기가 지났을 경우에는 뭐로 한다? 계약 24시. 자, 대추는 신초 발하기, 다만 신초 발하기가 지난 경우에는 뭐로 한다? 계약 24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그러면 이제 시기는 정리가 됐어요. 계약 24시 아니면 꽃신발이야. 계약 24시 아니면 뭐다? 꽃신발. 그럼 이제 종기는 말 그대로 수확이 종료되는 시점이에요. 수확이 종료되는 시점. 근데 한 놈만 수확 개시 시점이라고 있어요. 수확 개시 시점. 그 놈이 누구냐니까 유자입니다. 수확 개시 시점이 보장 종기인 놈은 누구다? 유자. 유자는 수확 개시 시점까지만 보장을 해요. 보험 기간이 10월 31일이고 지금 수확기예요. 전남 고흥에 가면 지금 이제 11월 12월 달에 이 과실들을 뭐 한다고? 수확을 해요. 근데 웃기지 않아요? 얘는 보험 기간 내 수확을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자, 얘가 지금 유자의 보장 종기가 10월 말이라고 했잖아요. 10월 말이라고 했잖아요. 얘도 보험에 가입을 할 때 꽃눈이 형성되는 시기에 보험에 가입을 해요. 그럼 지금 이제 11월이 되면 수확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수확 개시 시점이 과실이 거의 다 비대가 된 시점이거든요. 이때가 꽃눈이 생겨요. 그럼 이 꽃눈이 생긴 시점부터 해서 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보험에. 그럼 얘들은 통상 보험에 언제 가입을 하느냐니까 한창 수확할 때 보험에 가입을 해요. 나무 손해보장을 보면 얘가 11월 30일이 보장 종기니까 그러면 1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게 몇 월 며칠 날 가입하는 12월 1일쯤. 그리고 이 유자의 농작물 재보험 유자의 판매 시기가 11월에서 12월에 과실은 대부분 11월 아니면 12월에 보험에 가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12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몇 월 며칠? 12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12월 1일 때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시기예요? 수확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가입할 때 이 가입 연도에 수확하는 과실은 보험 해당이 안 돼요. 보험 목적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보험 목적물이 이듬해 맺은 과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자의 보험 목적을 보세요. 유자 128페이지 봅니다. 이듬해에 맺은 유자 과실이라고 돼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품목들은 보험 기간에 수확이 두 번 있다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참달에도 그래요. 참달에는 보험 판매 시기가 6월에서 7월 사이예요. 그럼 나무 손해 보장을 기준으로 보면 얘가 6월 30일 날 종료되는 거로 봐서는 7월 1일부터 보험에 가입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참달에는 수확을 하는 시기가 11월 달에 수확을 하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참달에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 날 보험에 가입을 하면 판매 개시 년도 11월 달에 지금 수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는 이듬해 11월까지가 보장 종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참달에는 특이하게도 1년 6개월입니다. 보험 기간이. 그럼 이때 수확하는 것도 있고 이때 수확을 하고 있는데 보험의 목적이 언제 거라고? 판매 개시 년도예요? 이듬해예요? 이듬해 맺은 과실이에요.
이와 같이 이듬해에 맺은 과실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품목은 참유, 참다래하고 뭐가 있다? 유자. 참아유. 이번 거는 수학하면 안 돼유. 참아유. 참유는 이듬해에 맺은 과실이에요. 왜 그런지 알겠죠? 보험 가입을 할 때 보험 가입하는 그 해 연도에 수확물이 있다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험의 목적은 언제 거라고? 이듬해 맺은 과실입니다. 됐나요? 유자는 유일하게 수확 개시 전까지만 보장합니다. 수확 개시 후는 아예 보장 자체가 없어요. 개시 전까지가 종합위험이니까 얘는 종합위험인 거예요. 자, 유자는 언제까지만 보장을 한다고요? 수확 기때까지, 수확 개시 시점까지만 보장을 하더라. 됐나요? 자, 그 다음 보장 종기가 어떤 거는 이듬해고요. 어떤 거는 판매 개시 연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보장 종기가 판매 개시인 거는 자, 롯데 자이언트의 조선의 4번 타자. 부산분이 왜 대답이 없어? 대호 있죠? 그죠? 대호가 지금 은퇴했잖아. 뭐 하고 있느냐니까 밤 팔고 있다니까, 밤. 그래서 대호 밤 판매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나머지는 전부 이듬해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 종기를 적을 때 이듬해 적어야 돼요. 판매 기신 연도도 있는 거니까.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수학 감소 보장 방식에서 이듬해냐 판매 개시 연도냐를 어떻게 구분한다? 대호 밤 팔아요. 은퇴하고. 오케이? 대호 밤 판매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자 이제 기간이 수확 종료 또는 수확 종료를 하는 계약자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 한계일을 뒀단 말이에요. 보장 종료일. 이걸 어떻게 암기할 거냐? (2만 7 몇 살) 구호자 15포복 밤대유 11참. 자, 요거를 암기하셔야 돼요. 2만 7 몇 살 구호자 5포복 밤대유 11참. 자, 그러면 이게 보장 종료가 되는 달이겠죠? 월이에요, 월. 2, 7, 9, 10, 11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특징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거는 말일이고 어떤 거는 또 말일이 아닌 게 있네. 환장 안에. 자, 그럼 말일인 것부터 찾아볼까요? 자, 얘 말일이에요. 2월 말. 누굴까요? 만감류입니다. 뭐라고요? 만감류. 만감류. 그 다음에 7 몇 살? 7 몇 살? 7매까지는 며칠까지는 말일이에요. 7월 31일. 근데 살구 얘는 20살이에요. 살구가 몇 살이라고? 20살. 얘 말일이에요. 얘는 말일이 아니고. 구호자, 호두, 자두, 말일이에요. 말일. 그 다음에 오포복 밤대유 말일이에요. 얘 말일이라니까. 참달의 말일이에요. 그럼 말일이 아닌 놈이 20살짜리하고 오포복이죠. 이 10월은 밤이 길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5번 포복하면 밤대유. 작년에는 빵 터졌는데 오늘 안 터지네. 5번 포봉하면 밤대유.
10월은 밤이 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오디, 뽕나무 열매. 그 다음에 포도, 복숭아. 가만히 보니까 얘들 그 열매가 탱탱하네. 10월 10일. 10월 10일. 탱탱하네. 10월 10일. 저 그럼 정리 다 된 거야. 말일. 말일이 아닌 놈은 누가 있어요? 20살짜리하고 땡땡한 놈하고. 20살짜리는 다 땡땡해. 20살. 20살이면 7월 20일 살구. 그 다음에 오포복. 10월 10일 텐. 설마 영어로 10을 10이라고 모르시는 분은 없죠? 텐. 텐. 어디요? 오미자. sorry. sorry. 오디는 과실손해보장이니까.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도 탱탱해요. 빨간 그 포도처럼. 암기할 수 있겠죠? 했나 못했나? 작년에 1위 설명했는데 올해 시험에 나왔잖아요. 11월 달에. 2과목에서 이거 설명했어요. 2과목에서. 보험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살펴보면 다시 2만 7 몇 살. 그 다음에 구호자. 그 다음에 15번 포복하면 밤대유. 그 다음에 10일 참. 그죠? 대부분 말일인데 말일이 아닌 놈이 있어요. 그죠? 20살짜리하고 탱탱한 놈하고. 그것만 하면 끝이라니. 나머지 다 말일인데 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니까 10분 쉬어야 되겠죠. 2-1 과목은 여유가 있어요. 2-2는 내가 미치지만 우리 오늘 수업은 10시에 마쳐요. 걱정하지 마시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